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4월 19일까지. 경제발전소 아시죠? I say 경제, you say 발전소, 경제발전소. 전화 오면 꼭 경제발전소 듣는다 얘기해 주세요. 오늘은 짠테크 소식도 준비를 했습니다. 의식주 연구실 목요일마다 열리잖아요. 짠테크 이름에서 딱 느낌이 오셨을 텐데 자린고비처럼 아끼고 모은다 이런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돈을 모으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많이 번다, 적게 쓴다. 오늘은 두 번째 얘기입니다. 김짬부님, 짠테크의 전도사가 되신 분인데 유튜버 김짬부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트레이드마크인 트레이닝복 대신 네. 빨간색 티셔츠로. 네. 아, 그 김짬부님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MZ 세대한테 굉장히 인기 많으신데 일단 레드를 키 컬러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제가 빨간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단순합니다. 별 깊은 뜻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짠테크를 섭렵하신 뒤에 1년 11개월 만에 6천만 원을 모으셨다고 해서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 원래는 플렉스 일상인 욜로족이셨다고. 네, 맞아요. 오늘 내가 이 자리 다 쏜다 이런 스타일이셨다고 하던데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좀 이제 욜로족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이제 네. 현타가 와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자, 욜로라는 거는 내일은 없다, 오늘만 산다는 그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진 젊은 친구들을 말하던 말인데 요 한 3, 4년 전까지 유행하다 요새 맞아요. 사라졌습니다. 맞아요. 현실 인식을 하고 있고 저 플렉스라는 거는 힙합 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데 내가 오늘 크게 쏘고 기분 한번 낸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근데 왜 그 스타일을 바꾸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20살 때부터 일을 했는데 이제 26살 때쯤 이제 현타를 맞았거든요. 뒤를 돌았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통장에 네. 그냥 옷이 쌓여 있는데 옷장에. 옷은 늘 없잖아요. 사도 없는 게 그렇죠. 옷이잖아요. 옷은 어디로 가죠? 매일 그러니까요. 사는데 아침에 늘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좀 그만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1년 11개월 만에 6천만 원을 모았다. 그러면 6천까지 아니고 2천만 원만 쳐도 730일 동안 하루에 28,000원씩 모았다는 얘기인데 당시 통장에 300만 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면 대체 한 달에 얼마씩 모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요? 네. 거의 얼마를 측정을 안 하고 무조건 수입의 80%를 모았어요. 100만 원 벌면은 80만 원. 네. 그러면은 교통비 쓰고 밥 먹고 네. 그게 다 가능했어요. 네, 이제 회사에서 점심하고 커피까지 제공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리고 교통비도 광역알뜰교통카드 같은 아낄 수 있는 건 다 아꼈어요. 그래서 이제 80%를. 여기서 드는 의문은 혹시 연봉이 엄청나게 많았던 건 아닙니까? 네. 1억 버는데 8천만 원 저금하고 아니 그냥 그 사회초년생들이 다 공감하는 200 안 되는 월급 정도였고요. 그 정도에서 이제 근데 저는 부모님하고 살았던 게 좀 컸기도 했고 최대한 그 주말 출근이나 부수입을 늘려서라도 그 80%를 맞췄어요. 와, 대단하네요. 그 업계 관계자셨다고 들었어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방송국에서 일하셨다고. 네, 지금은 프리랜서인데 네. 뉴스 PD로 일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 방송국이라 하면 모름지기 주말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주말 특근비 이런 걸 다 모으셨다는 뜻이군요. 네, 제가 옛날에는 주말 출근이 너무 싫었거든요. 네. 나는 어떻게 이렇게 주말도 없이 사냐 막 이랬는데 이게 갑자기 돈을 모으면서는 주말 출근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제가 주말 출근 다 사가지고 네. 연속 21일을 출근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주말 특근을 샀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선배 그 특근비 저 주세요. 이런 마음이었단 얘기죠. 네, 저희는 이제 그거를 다 당직을 짜는데 그렇죠. 저는 막 다들 피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 자리에 저 넣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혹시 이게 젊은 사람만 가능한 짠테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뼈를 많이 갈아서 연골이 다 닳거나 뭐 그러신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고 뭐 어쨌든 당시에 그래서 회사에서도 되게 인정받기도 했어요. 짠테크 덕분에 일을 열심히 짠테크 덕분에 돈도 벌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네. 야, 이거 참 일석이조인데
1억 원, 그래서 1억 원 모으는데 성공을 하신 거예요? 네,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와, 지금 얼마 남았어요? 한 500? 500. 야, 지금 9,5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있는 우리 김산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모은다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도 이 9년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일단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감이 안 온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뭐부터 시작하셨어요? 일단 이게 아유 그래 100만 원씩 해도 9년인데 이렇게 하면서 다들 안 모으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막 이렇게 집값 이런 거 보면서 저게 말이나 되는 숫자인가? 그냥 나는 하루하루 그냥 즐기면서 살자 이러면서 욜로를 살았던 거거든요. 어차피 안 될 거 같으니까.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근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끔 보이려면은 재무 목표라는 나만의 어떤 돈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100살까지 목표를 세워놨거든요. 일단 수명은 100살까지 보장이 되어 있네요. 네네. 그래서 1년 단위로 얼마 모을 건지 다 촘촘하게 짜놓는 그 목표 설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 설정. 이게 참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 해야지 이런 느낌이 좀 없진 않은데 일단 목표 해서 목표를 세우시고 실제로 1년 뒤에 얼마 모았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 1년 목표가 2천만 원이었는데 네. 연봉이 2,400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이렇게 해야만 그때 당시에 이제 30에 1억이 찍히더라고요. 와. 근데 저는 30살에 무조건 독립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독립을 했지만. 네. 그래서 그 30살에 1억이 찍히는 걸 보니까 갑자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전 제 인생에 억이란 숫자를 절대 못 볼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래 일단 해본다 이렇게 하면서 진짜 막 당근마켓에 팔고 뭐 주말 출근하고 그러니까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걸 먼저 보고 나니까.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목표라는 게 되게 좀 뜬구름 잡는 말처럼 들릴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세우고 나니까 사람이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를 좀 세우고 그거에 맞게 한 달 플랜, 일주일 플랜 이렇게 세우면은 이게 점점 좀 다가가지더라고요. 일단 움직이라는 말씀인데 그러네요. 이게 우리가 소파에 누워서 뷰티 채널 본다고 예뻐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눈동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눈동 말고 나가서 운동을 해야 예뻐지는데 맞아요. 보통 뷰티 채널을 보면서 예뻐져야지 결심만 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가계부를 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산하다 보면 쓰기 싫어져요. 왜냐하면 이번 달도 적자거든요. 네. 이런 마음은 어떻게 다잡아야 됩니까? 근데 사실 결산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좀 잘하고 계신 건데 대부분의 분들은 가계부를 약간 다이어리처럼 쓰세요. 그래서 가계부 쓴다는 것 자체에 그냥 뿌듯함만 느끼시는. 그 아까 똑같은 거죠. 뷰티 영상을 보는 것처럼. 눈통이네요. 눈동. 눈계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진짜 한 달 결산을 해서 좀 반성을 하고 그 다음 예산을 다시 좀 잘 짜야 되는데 만약에 결산이 너무 진짜 처참해가지고 다음 달 예산 짤 힘도 안 난다고 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재테크라는 게 뭐 한두 달, 1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이어트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진짜 평생간 네. 저 맨날 다이어트랑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진짜 꾸준히 가야 되는 거라서 나를 잘 챙기는 연습을 잘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현타가 왔다 이러면 그냥 좀 적당한 물건으로 나를 좀 달래주고 다시 다음 달 열심히 해보자 이런 좀 으쌰으쌰도 필요하고 너무 또 근데 너무 잘했어 이러면서 갑자기 명품백 이거는 좀 오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그래 다음 달 그냥 이제 잘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약간 일을 잘 조절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날마다 찾아오는 반성의 시간인 것 같은데 막상 가계부를 들여다보면 또 이렇게 합리화할 수가 있어요. 어디 보자. 뭐 다 쓸만한데 썼네. 맞아요. 잘했네. 뭐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런 누수 지출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떤 게 누수인지 기준이 있습니까? 그 누수 지출은 저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옷을 샀다 이러면 옷 살만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옷을 어디서 샀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버스 타러 지하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지하철에 지하상가에 막 10,000원, 20,000원짜리 옷 같은 거 되게 이쁜 거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쁜데 10,000원이니까 개이득이네 이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어머 이건 몹시 싸네 네. 하면서 사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사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거 누수 지출이라고 생각해요. 예상에 없던 지출이고 굳이 안 사도 되는 옷인데 당장 뭐 이쁘고 싸다는 이유로 샀으면 그것도 누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택시 같은 것도 정말 급하게 뭐 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막 더워서 추워서 뭔가 감정에 의한 지출들 있잖아요. 저는 그건 다 누수라고 생각을 해요. 더워서 추워서 피곤해서 네. 힘들어서 네. 야근했으니까 이거 다 안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건강 관리를 평소에 잘하자. 그래요. 걷는 게 건강에 좋죠. 일단 그래요. 이 택시 기사분들도 많이 듣고 계신데 이게 좀 속상해 하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누수를 줄이고
감정 소비를 하지 말아라. 네. 근데 이게 저는 여기서 하나 반론. 그 속상할 때도 있고 막 확 뭐 하나 확 이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달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소비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감정을 푸는 방법을 소비로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일 있고 슬픈 일 있으면 친구랑 술 마신다. 네. 그리고 아니면 주말에 짜증나고 막 뭔가 누구 부러우니까 주말에 쇼핑한다. 약간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초 완전 그 근본으로 가면 결국 감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감정을 꼭 소비로만 풀어야 되느냐가 이제 제가 좀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책을 읽을 수도 있는 거고 카페를 가서 그냥 뭐 좀 이렇게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는 거고 네. 그게 꼭 소비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걸 요즘에는 좀 있어 보이는 말로 금융 치료라고 하더라고요. 금융 치료.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꼭 금융 치료 아니더라도 네. 그냥 다양하게 나를 치료하는 방법은 많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도 응급 환자가 많습니다. 방송국에도. 그러면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게 이게 짠테크의 기본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꼭 소비가 아니어도 된다. 그 화가 날 때 책을 읽긴 좀 쉽지 않겠습니다만 수련하는 마음으로 저도 오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알겠어요. 소비 패턴도 이해했고 예산도 타이트하게 잡았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누수를 줄였는데도 예산이 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다음 달 예산에서 갑을 좀 해도 됩니까? 저는 이럴 땐 사실 부수입을 만들긴 했거든요. 아, 갑을은 용납치 않겠다. 내가 돈을 더 벌어오겠다. 아,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반복되면 자꾸 내 안에 그런 성취감을 맛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예산 안에 쓸 때 그 짜릿함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통장 그 숫자도 점점 늘어나면 이게 점점 돈 쓰는 것보다 돈 모으는 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만이라도 꼭 저는 그 예산을 지키기를 좀 권장을 드리는데 그것 중에서 저는 제일 쉬웠던 게 중고 물건을 파는 거였어요. 집에 안 쓰는 물건들 파는 거였는데 그게 또 좋았던 게 요즘 아파트 1평이 최소 1,000만 원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생각해보면 안 쓰는 물건들한테 월세도 안 받고 그 물건들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너희들 지금 옷장에서 안 입혀지는 너희들 다 월세네. 네, 제가 되게 좋은 집주인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다 팔고 집을 좀 깔끔하게 하는 그런 계기도 됐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집이 삶의 무대가 되는 게 코로나19 시대의 생활상이니까 네. 집을 늘릴 수 없다면 비우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전 진짜 추천드려요. 그러면 가계부를 써서 한 달 예산 정하고 그 월세 안 내던 옷이랑 신발도 다 쫓아내고 큰 틀을 이렇게 잡았어요. 네. 근데 이것저것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김짬부님이 하시는 짠테크 중에서 가장 이거는 세다. 힘이 제일 셌다 하는 건 뭐예요? 저는 이제 저만의 약간 주문 같은 게 있는데요. 한 달 이자 10,000원이라는 주문이 있어요. 한 달 이자 10,000원. 네. 그러니까 100만 원씩 한 달에 1년 적금하면 2.3%의 이율로 그 세후 이자가 126,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이자 10,000원 받는 거예요. 100만 원씩 적금을 할 때. 근데 네. 사실 100만 원씩 적금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럼요. 근데 한 달에 이자 10,000원 받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사람들은 아이 그러면 나는 이제 100만 원 적금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할 국가의 수도 거 있는데 10,000원 벌자고 안 내가 이렇게 하겠다 될 수가 있죠. 이랬는데 저는 네. 반대.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끼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거다. 만약에 치킨 2만 원어치를 참으면 200만 원 적금한 이자를 그냥 공짜로 얻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되게 저는 이제 쇼핑 같은 것도 아니야 사면 안 돼 약간 이러면서 좀 괴로웠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쇼핑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왜냐면 난 저거 이제 안 사도 되는 그런 마인드가 됐는데 그게 뭐 만약에 8만 원짜리면 800만 원 적금해서 그냥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난 공짜로 얻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그 세일을 하면 만약에 50% 세일을 한다. 그럼 우린 보통 나 돈 벌었어. 50% 싸게 샀어 이러는데 김짬부님은 그거 보고 나 오늘 소비 참았으니까 돈 벌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저는 할인 같은 경우도 안 사면 100% 할인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그렇죠. 안 사면 수익률 100%죠. 100%죠. 그래서 저는 세상에 그런 금융 상품이 없기는 해요. 만약에 10만 원 쓰려다가 안 쓰면은 수익률 100%죠. 네, 맞아요. 그렇기는 한데 점점점. 네, 김짬부님도 주식합니까 요즘? 네, 저는 지금 시드머니 딱 1년 차 모았을 때 주식 시작했어요. 얼마로 시작했어요? 저는 딱 55,000원으로 시작했어요. 55,000원. 55,000원으로 살 수 있는 주식이 어디 보자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근데 말해도 되나요? 기업명? 아니 기업명 말고요. 그냥 느낌만 주세요. 그때 당시 네. 그러니까 저희 대기업
대기업 주식을 네, 한 개 사셨군요. 한 개 그때 당시 딱 55,000원이었어요. 네, 뭔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샀다 치고, 그러니까 55,000원을 제 통장에서 잠깐 비상금 통장으로 옮겨놓고 사진 않고 샀다 치고 매일 이제 뭐 차트나 코스피, 코스닥 이런 거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기업에 대한 분석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돈을 좀씩 넣기 시작했죠. 그래서 수익률은 괜찮아요? 그냥 뭐 나쁘지 않습니다. 참 그 수익률도 좋고 김짬부님 유튜브 구독자가 거의 13만 명입니다. 이게 본인 지출 내역 다 보여주고 비유도 뭐 어마어마해요.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듣게 됩니다. 이 개인적으로 소비 억제 ASMR 이게 정말 신박하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는데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네. 소비 억제 ASMR로 지름심 좀 한번 그 네. 눌러주신 부적 한번 써주시죠. ASMR 하면 될까요? 시작하시죠. 여러분, 봄옷 사지 말고 옷장부터 열어보세요. 옷이 너무 많아요. 봄옷 사지 말고 다이어트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제가 저한테 한 말입니다. 이렇게 돈을 아끼고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 이 퇴사했다는 거는 저는 이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퇴사할 거야, 유튜브 할 거야 이런 분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대기업에 내가 어렵게 입사했지만 나는 서핑보드 만들 거야 하면서 퇴사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근데 퇴사 왜 하신 거죠? 일단은 저는 사실 일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 큰 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방송국에 일하고 싶었고. 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더 재밌는 게 생겨버린 거죠. 유튜브라는. 그 방송국 생활을 하면서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그때 한 구독자 4만 명쯤 됐을 때 이제 퇴사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50살이 됐을 때 이걸 제대로 한 번이라도 안 해본 걸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년만 제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나왔는데 정말 다양한 기회가 열려서 지금은 다시 회사를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이쪽이 부가가치가 크다는 얘기고 아마 PD로 일했던 경력이 이 팟캐스트나 유튜브 하시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맞아요. MZ세대 중에 난 회사 안 다닐 거야. 난 퇴사하고 나도 유명 유튜버가 될 테야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걸 해지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유튜브가 만드는 수익이 월급을 넘었을 때를 2번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나온 거예요. 된다 싶었을 때. 네, 된다 싶어서 그냥 무조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어쨌든 회사에서 이제 출퇴근하면서 퇴근 시간에 어떤 나만의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든지 해서 좀 어느 정도 안전마진 확보해놓고 나오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플랜 B 없이 그냥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사직서 쓰기 전에 항상 내가 생존이 가능한가, 맞아요. 내가 어떤 옵션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형 레이스라는 걸 생각해냈다는데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예쁘고 너무 잘 사는, 너무 잘생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재테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그냥 오늘부터 속상한데 네. 그런 무한 비교를 벗어나는 팁 원형 레이스가 뭐예요? 제가 친한 친구가 그 집이 생겼다는 말을 알게 됐을 때 이제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너무 이제 격차가 확 벌어져 버린 거예요. 벼락거지가 된 거죠, 제가. 친구 덕분에 갑자기 내가 너무 속상한 네. 그래서 그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되게 일직선의 레이스에서 이 인생을 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앞에 가는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저보다 뒤에 있는 사람 보면서 안심하고 그냥 계속 막 어떤 이렇게 안정이라는 건 없고 계속 막 이렇게 헐레벌떡 뛰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자라는 생각에 이제 일직선 레이스가 아니라 원형 레이스에서 그냥 각자만의 출발점에서 그냥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1등하고 뭐 3등도 없고 그냥 저만 있는 거죠, 레이스가. 그래서 그런 레이스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면서 이건 진짜 하나밖에 없는 진짜 커스터마이징 된 인생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남과 굳이 비교하지 말고, 사실 비교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머릿속에 딱 나는 지금 그 원형 레이스에서 쭉 뻗어나가는 길을 살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비교도 없이. 멋있다. 그래서 재테크도 네. 사실 비교가 제일 큰 어떤 악마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 벌었니? 아까도 막 코인 사실 요즘에 저도 코인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일단 진짜 나만의 투자 철학이나 어떤 그런 가치들을 지켜나가면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는 왜 재벌 3세가 아닌가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도 왜 너는 송중기나 송혜교로 안 태어나서 할아버지를 이날까지 일하게 하느냐라고 반박하실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짠테크 입문자들에게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행동 강령을 하나만 주시겠어요? 저는 앱테크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앱테크가 어플로 할 수 있는 재테크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막 수익률 장난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막 보면은 10원, 7원 이 정도 받거든요. 출석 체크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 자체는 뭐 하루에 이제 10분 정도만 투자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얻은 가장 큰 게 진짜 100원, 1000원 귀한 줄 알게 됐어요. 이때부터. 사실 1억이라는 돈이 크기 때문에 100만 원, 1000만 원부터 모이는 게 아니라 100원, 1000원 똑같이 그냥 그 돈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차곡차곡. 네, 그래서 정말 소소한 막 에너지바 먹으려고 1,500원 쓰고 이런 지출이 제가 확 줄었거든요. 강제로 다이어트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편의점 지출이 거의 한 5, 6만 원이 넘었었는데 이제는 거의 몇천 원대도 안 나와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너무 좋은 팁 많이 주신 김짬부님과 함께 했는데요. 또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